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8월 16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 증시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유럽 쪽도 좀 좋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봉들도 시가 저점부터 해가지고 시가 조금 낮게 살짝 밀려서 시작했는데 장 마감까지 계속 밀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증시 밀린 거에 대해서는 중국 부채, 부동산 이런 것들 플러스 피치에서 이제 JP모건도 신용등급 강등 대상 예외는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얽히고 설켜서 밀리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1%대 엄청 큰 하락폭은 아니긴 한데 일단 딱 봤을 때 좀 눈에 거슬리긴 하죠. 자, 그래서 S&P를 보면은 지수가 1% 밀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큼직한 애들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 눈이 가는 거는 엔비디아는 그 전날 상승폭이 있고, 엔비디아도 당연히 수급 관련주다 보니까 지수 영향에서 그렇게 좀 자유롭고 그런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보합해서 좀 양봉 마감을 해줬고,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이슈 이후에 계속 찔끔찔끔 고점에서 안 밀리고 524에서 546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좀 특이점이지 않나 미국 증시에서. 자, 그래서 지금 시황은 비구이 위한 위기, 헝다보다 파급력 훨씬 크다, 중국 당국도 긴장, 비구이 위한 사태로 중국 경제 설상가상, 반등 조짐 거의 없어. 근데 요새 요거는 제 개인 생각인데, 헝다 때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요게 파급력이 크고 뭐고 해도 중국 정부에서 케어를 해줄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헝다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걸 냅둘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이 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좀 힘을 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힘을 써서라도 좀 틀어막지 않을까. 대신에 틀어막기 전까지 시장에서 일단 어떻게 좀 부각되는지, 이게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당장 바로 오늘부로 해가지고 자금 지원하겠다 부터 해가지고 커트를 쳐주면은 좋기는 하지만, 시황에서 이제 뒤에 좀 커질 만한 악재 리스크를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바로 나오기는 또 쉽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냅뒀다가 이게 좀 부각이 되고 이제 증시가 중국 증시가 휘청휘청 하면은 그때 보통 정책이 나오기는 해요. 각 정부에서 특징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일단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지금 한동안은 미국 선물도 당연한데 중국 증시도 열리고 하면 꼭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국 증시가 어제는 하락폭이 그렇게 좀 크진 않아요. 좀 1% 정도? 이거는 그냥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장중에 열리고 나서 2%, 3%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선물도 밀리고 있을 겁니다. 지수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좀 왜 이렇게 밀리는 것 같지? 느낌 이상하면은 중국 증시 한번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중국 증시가 밀리고 있지 않을까. 일단은 중국 증시가 어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저 내용이 뒤에 공포감부터 해가지고 좀 어떻게 크게 부각되나. 반대로 이런 내용으로 왔다가 이제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밀리면 밀릴수록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또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이번 주는 메이플 스토리 M 중국 출시, 그다음에 이제 코난 LMM 공개, 그다음에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요 정도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FOMC는 9월, 11월, 12월 과연 금리 동결로 갈지,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금리 더 이상은 올리지 말고 동결,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좀 보다가 하락, 이런 걸 원하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요 금리 FOMC. 자, 그다음 피치 이번에는 미국은행 신용등급 강등 경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요것보다는 얼마 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그렇게 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했었는데, 요것도 그냥 그 정도 내용으로 갖다 좀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중국 경제 엄청 휘청휘청 하는지, 미국이랑 중국이 결국엔 갈등부터 해가지고 좀 대립을 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 증시 밀리면은 증시라는 거는 이제 또 유기적으로 다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밀리면은 나머지 미국도 당연히 온전히 버티기는 쉽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좀 싱크로 안 되고서 막 따로따로 놀고 뭐 그런 게 있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큰 등치 있는 애들은 같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밀리면은 미 증시 좀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미 증시 밀리면은 그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유럽 뭐 등등 전 세계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요거는 한번 그래도 좀 체크를 해 보기는 합시다. 중국 정부가 그 케어를 해주고 말고는 그 뒤에 이야기고, 그 전에 지수가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하는지 그게 이제 포인트겠죠. 자, 그 다음에 어제 저녁 관심 테마 그 밑에 내용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LK99 뭐 호재 뉴스들이 저번 주도 그랬죠. 상온 초전도체 강자성체 둘 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K99에 바넬처럼 박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악재성 내용은 5배 오르니 팔아버리네. 초전도체 테마주 최대주주 매각 논란. 요거는 이제 좀 서랍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좀 악재는 아니죠. 종목, 그래도 대장주 중에 하나였던 서남한테 초전도체 테마주 최대주주 매각 논란. 그래서 서남 기타 법인 매도 계속 나왔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보통은 뭐 임원급이라던가 그 이상 뭐 투자 엮여 있는 그런 것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거라서 이게 AM 뭐 이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미 주가에서 많이 또 내려오기도 했어요. 매도할 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초전도체에 대한 악재가 아니면은 이런 내용은 이제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서남 들고 계신 분들이겠죠. 근데 요거는 이미 시장에서 기타 법인 매도로 갔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 다음에 LK99 1차원 구리원자 사슬에서 초전도 현상 일어난다. 요 뉴스가 조금 자극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뭐 99 수정 논문 아카이브에 공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상온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전도체는 어차피 오늘 신성델타테크라는 형님 돌아오는 날이죠. 얘가 이제 정지 풀리고, 방금 그 뉴스가 또 뭐 랭킹 또 1위기도 해요. 읽어본 숫자에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얘 중심으로, 근데 저런 뉴스로 또 갭이 뜰 건데 거기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갭 뜨고서 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초전도체가 이런 추가적인 뉴스가 없으면 저는 아마 오늘 이제 신성이 정지 풀리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이제 좀 종목들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번 주 계속 초전도체는 시장에서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데이 트레이딩 용이고, 뭐 사실상 여기서 뭐 들고서 뭐 5만원 본다 10만원 본다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가치 투자라던가 뭐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진짜 초전도체라고 생각 들고 하면은, 이게 뭐 또 나오고 하면은 지분 엮여 있는 신성 델타테크 얘가 진짜 만약에 저게 진짜 초전도체라고 나오면은 뭐 한 10만원은 우습겠죠? 뭐 진짜 뭐 한 20만원, 50만원 막 이렇게 미친듯이 광기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트레이딩 영역이랑은 좀 별개의 영역이니까 내가 그만큼 그 재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좀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로 갖다가 저런 논문을 통해서 이거 나는 진짜 초전도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라면은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한 투자이지 않나. 저는 그쪽은 솔직하게 모르겠고, 그냥 이게 초전도체면은 진짜 미친듯이 또 가지 않을까 요 생각인데 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초전도체가 시장에서 그래도 주도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힘 빠지기 전까지는 좀 보셔야죠. 대신에 이제 그런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파동으로 봤을 때도 1차, 2차, 3차까지 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에서는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 호재 뉴스로 오늘도 이제 또 갭이 뜨고서 시작을 할 텐데, 과연 또 어떻게 지지고 볶나. 조선도체 징글징글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북미서 초대형 LNG 프로젝트, 우리나라 조선, 카타르 이상
잭팟 터진다. 이런 거는 뭐 뉴스, 조선업종 아니면은 뭐 1승, LNG 관련주로는 일단 1승이 세력주 중에서는 보통 좀 부각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지수 1%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에서 상승 마감한 거, 아주 그거 정도. 그다음에 오일 달러 앞세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도 AI 전쟁 합류. 근데 요거는 사우디에서도 엔비디아한테 고급 그 AI 반도체 뭐 한 3,000개인가 구매를 했다. 뭐 그런 뉴스이다 보니까 일단은 엔비디아 뭐 실적에도 당연히 그런 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거고, 그거과는 별개로 결국 전 세계 흐름이 AI 쪽에 대해서 뭔가 반도체 확보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AI 관련 주들, 밀리의 서재, 코스닥 상장 출격,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는 지니뮤직이 이제 지분을 좀 많이 엮여 있더라고요. 38%. 그다음에 이제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HB 테크놀로지 등이 이제 저 지니뮤직 관련, 아니 지니뮤직이 아니라 밀리의 서재 관련 주인데, 요 내용으로 하다 아마 아침에 좀 갭이 많이 뜨지 않을까 싶어요. 좀 갭 뜨고서 뭐 거기서 뭐 지지고 볶든. 근데 뭐 상장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땡기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상준 STX 대표 2차전지 소재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최근에 계속 니켈 뭐 이런 거 광산 이야기 계속 있었죠. 그래가지고 STX가 좀 우상향을 계속 좀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좀 지금 신고가 영역 부분이긴 하거든요. 완전 뭐 이전에도 있고, 얘는 완전 신고가라고 하기에는 여기 또 대금 붙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4만원 구간 뭐 2017년 그렇게 기간이 멀지도 않아요. 2013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감자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구간 계속 밑에서 천천히 좀 올라오는 모습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2차전지 소재 이슈 엮이고 하면은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부각을 시킬 수도 있겠죠. 돈 들어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저점 유지하면서 있는데, 이 뉴스로 그냥 한번 슈팅이나 시세를 좀 만들어 주는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나중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들썩일 때 같이 묶어보시면 될 만한 그런 키워드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K관광 로드쇼 9월 13일부터 9월 17일 이렇게 해서 뭐 화장품 관련 주들 보복 소비 한국 업체는 큰 기회다. 요게 일단은 요번 달 말부터 그 크루즈 뭐 제주도 좀 입항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보복 소비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이어지는 게 지금 당장일지 아니면은 좀 조정이 나오고 그런 식일지. 그래서 밑에 뭐 짜잘짜잘한 종목들은 조정 나온 것도 있고 뭐 한데, 일단은 대장이 한국 화장품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위주로 뭐 코리아나, 뷰티스킨, 마녀공장, 그 다음에 끼 좋은 애들이 뭐 좀 증거금 100%는 좀 손이 안 가긴 하는데, 일단 뭐 세아 PNC도 종목 끼는 나쁘진 않고 이츠한불도 튈 땐 좀 튀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게 이제 완전 대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조금 조정 나오면은 그 뒤에 이제 크루즈 얘네들이 좀 주가가 뭐 5일선 밑으로 깨진다거나 하면은 뒤에 그런 크루즈 이슈들 엮으면서 뭐 이렇게 해서 9,000원 밑이나 한 8,000, 8,500원 요런 구간까지 좀 내려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그 뭐 방문 그런 키워드 붙이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6커 과연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얼마나 끼쳐줄지. 자, 그 다음에 종전 휴전 회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번 달에 1차, 10월 달에 2차 협력단 파견, 요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는 뭐 차관급 협의체 구성해서 폴란드랑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푸틴이 정상회의 참석을 저는 솔직하게 여기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히 만났다가 이제 칼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G20 정상회의, 뭐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갖다 참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뭐 참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회담, 협상 이런 관련 키워드에 엄청 또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얼굴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제 참가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보다는 좀 으르렁거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뭐 지금 자신들이 점령한 땅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라, 빠져라 뭐 이러면은 휴전해주겠다, 혹은 뭐 회담 좀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받아들일 리가 없고, 네, 일단은 이런 회담 협상에 대해서 요즘은 좀 저런 뭐 치고받고 하는 전쟁 뉴스가 좀 안 보이기는 하네요. 요즘은 좀 소강 상태인지에도 그런 제공 관련 주들 3부는 이제 스멀스멀 내려오는데, 3,000원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엄청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도 차트는 좀 밑에 밀려 있고, SY 이런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뭐 모듈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MOU 실제로 키워드 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고, 자, 다음 폴란드 원전 넘기고 오염수 방류 언제나 하나 여름, 그 다음에 암 9월달 나스닥 상장 이런 것들 외에는 AI랑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좀 튀어나올 수 있는 게 계속 있지 않나. 그래서 코나는 17일 LMM, 네이버는 8월 24일 하이퍼 클로바,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주죠. 그다음에 솔트룩스도 8월 23일인가에 뭐 하나 또 있기는 한데, 일단은 큼직한 거는 저는 요쪽은 이게 좀 뒤에 만약에 나오면은, 이게 계약이 뭐 아직 공식적으로 왔다가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일단은 이런 게 좀 나오면은 그거는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루시아 GPT 공개하겠다, 이렇게 7일.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갖다 뭐 좀 얘기 오고 가고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지켜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생성 넘어서 분석까지 가능하다, 폴라리스 오피스 정식 버전 출시,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KT 등등, 그 다음에 삼성표 생성형 AI 나온다, 이런 10월 테스트 시작,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갖다 좀 AI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의 호재도 있지만, 하나가 또 불쑥 잘 가고 하면은 나머지 애들 같이 좀 테마성 형성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AI, 결국 대기업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보셨던 것처럼 사우디에서도 뭐 반도체, AI용 반도체 고급형 뭐 3,000개 구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글로벌 기업부터 해가지고 다들 AI에 좀 투자라던가 그런 좀 키울 수 있는 파이 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로봇도 같은 맥락이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출산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같은 좀 간단한 반복 노동이라면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 솔직하게, 이게 그냥 인간으로서 인권에 대해서 막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기업 가라던가 혹은 사장인데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두면은 그렇게 인건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24시간 돌릴 수도 뭐 투정을 안 부리겠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일을 하면서 쉬기도 해야 되고, 각자 또 성향마다 좀 작용하는 게 달라요. 뭐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또 합이 안 맞는 케이스도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느껴지죠. 이 사람 보통 이제 직장 상사 잘 안 맞으면은 진짜 괴로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가 그런 부분을 좀 배제시킬 수 있는, 물론 이게 어차피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랑은 좀 많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런 대기업들에서 특히 이제 공장을 만들고 할 때 자동화 키워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키워드들이 몇 년 전부터 엄청 메인으로 갖다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가 그 추구하는 방향은 로봇이겠죠. 무인 공장, 이런 키워드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게 또 AI랑 나중에 또 결합되고 하면 더 시너지 있지 않나. 뭐 어렸을 적 보던 뭐 아톰 로봇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도 일단은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뭐 다음 달 공모 나선다, 그리고서 요번 주 중으로 뭐 예심 승인 여부 정도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로봇 같은 경우는 A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셀바스 S퀘어, 솔트룩스는 또 신용이 막혔네요. 자, 셀바스 S퀘어는 이런 구간에서 계속 9,500원, 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그 뒤에 또 액션을 어떻게 보여주나. 얘는 그냥 종목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AI 이슈 엮이고 하면 또 힘 잘 주는 그런 친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트룩스 요거는 21선은 좀 잘 버티면서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힘을 더 주는지 뉴스라던가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호난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17일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이제 재료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또 8만원에서 이렇게 또 끌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전고점 주변에서 지지하고. 근데 얘는 힘을 줄 거면 아예 이런 것을 좀 화끈하게 돌파를 해주는 게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재료 소멸,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의료 AI는 개별적인 뭐 뉴스를 좀 붙일 건지, 차트가 얘도 좀 묘하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위에서 좀 그냥 옆으로 기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추가적인 뉴스 동반하면서 좀 신고가를 가게 되면은 그때 보게 될 것 같고, 아니면 확 밀리던가. 그 다음에 이제 KT 시리즈랑 이스트 소프트, 뭐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다음 주. 그래서 알체라, 오브젠, 요런 애들. 알체라는 요 자리를 좀 지켜주면 좋겠죠. 혹은 어차피 조금 내려가면은 21선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좀 더 내려오면 정고점이기도 하고 21선이기도 하고,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애초에 같은 테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는 8월 이제 23일 이렇게 해서 좀 실적 발표 그런 게 있는데, 8월 말에 요거 엮어서, 그리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일단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부터 해가지고 MDS 테크, C랩, 아이크래프트 이런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가 지금 시간에는 좀 밀려 있는데 아침에 개파락하고 하면 거기서 좀 냅다 땡겨 올리나 이런 것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AI,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쌍뽕 맞고 안 죽는 건 좋은데, 힘을 줄 거면 좀 팍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일단 두산 이슈 관련해서 이런 두산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잘 움직였던 게 T로보틱스랑 유진로봇이죠. T로보틱스는 시간의 전환사채, 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요것 때문에 316억, 시총이 5,500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밀리긴 했는데, 이게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전환사채 그냥 잡힌 게 마이너스로 갖다 좀 측정돼서 시스템 그 계산법상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업이 손해를 본 건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아침에 개파락하고 또 불쑥 반등 나와주는지, 뭐 분봉해서 이런 구간들 지켜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나머지 로봇 관련 주들 흐름을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은 조금은 또 밀리는지, 얘는 뭐 일단은 종목이 요번에 좀 좋기는 했는데 투경에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봇 관련 주들. 자, 그래서 시장은 결국 오늘 주 관심은 당연히 초전도체. 얘가 갭은 많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갭이 좀 많이 뜨고서 뭐 거기서 쉽게 또 무너질 것 같진 않은데, 얘는 일단 좀 자리가 높다 보니까 무너질 때는 보신 것처럼 얘네 이전에도 그랬죠. 아이고 뭐야, 이전에도 그 어딨냐, 분봉에서 뭐 악재 같은 거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툭 하고 툼에 쏟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한번 잠깐 한눈 팔면은 뭐야 뭐 10% 밀려 있으니까, 이러면 보통 상따를 하면은 손절 좀 치기도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갖다 좀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이거 느낌 싸하다 해서 자를 분들이라면 보통 크게 물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경험이 되시는 분들이나 좀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잠깐 한눈 판 것도 아니고 잠깐 못 봤는데, 한 10분 못 봤는데 10% 밀려 있으면 이렇게 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이게 순식간에 막 20% 되고, 여기서부터 20% 넘어가면 사실 그 대응에 대해서는 거의 손절 같은 거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특히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쉽지가 않죠. 손절이라는 게 일반적인 손절도 쉽지 않은데 막 풀비중 들어가 있는데 막 20% 밀려 있으면은 하다가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뭐 얘는 좀 탈출을 시켜주긴 했는데, 이제 저런 움직임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런 것도 순식간에 막 이렇게 10% 밀리잖아요. 진짜 3시 10분부터 20분, 거의 한 2, 30분 사이에, 20분 정도 사이에 10%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조금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반대로 또 전업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초전도체만큼 또 먹음직스러운 그런 음식이 지금 시장에서는 얘가 가장 맛있어 보이긴 하죠. 오락가락 치고 빠지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거는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좀 호재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초전도체, 얘는 시장에서 빠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 좀 돈을 쓸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 반도체, 뭐 바이오, AI, 로봇, 비만 치료제 이쪽도
일단은 미국에서 또 빠지진 않다 보니까 뭐 인벤티지랩이랑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주가도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얘네도 장중에 쏘면 또 나쁘지 않게 쏴주긴 하거든요. 이런 것부터 해서 나머지 뭐 화장품, 보복 소비부터 뭐 등등 보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뭐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묶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건 있어요. 시장에서 저 중국 리스크는 그래도 좀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게 안 커지면은 다행인데 실제로 갖다 막 터지고 말고 그거는 뒤에 이야기고,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액션만으로도 시장에서 미리 겁먹고 하락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국 증시 좀 어떻게 작용하고 미국 선물 우리나라 지수 영향을 좀 좋게 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지수가 지금 최근에 뭐 미친 듯이 좀 급등을 한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밀려 있는 자리기는 하죠. 근데 지수에 대해서 저는 좀 횡보해주면 고맙고 횡보 하락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런 악영향 주는 거 뉴스 하나하나로 막 좀 쌓이면서 슬쩍슬쩍 좀 더 밀리고 막 이런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